여러분은 연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자발적 솔로이시거나 혹은 이미 결혼까지 성공한 뒤 뜻밖의 의무방어전에 고뇌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연애에 관심이 많지만 연애라는 것은 이성 간의 썸을 타야 가능하지 혼자서 독학으로는 불가능한 경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범죄자는 여자의 미친놈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미쳤냐면 인생의 목표가 여자랑 잭스하는 거래요. 하지만 그 목표가 좌절되자 커플들이 짜증난다며 총으로 난사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부유한 집안 출신에 차도 있고 명품도 걸쳤으며 심지어 외모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다 가진 듯 보이는 그가 어쩌다 연애에 실패하고 빌런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91년 7월 24일 엘리엇은 영국의 잉글랜드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태어나보니 아빠가 피터 로저예요. 피터 로저는 훗날 영화 헝거게임의 조감독이 된 사람이죠. 엘리엇은 출생부터 입에 금수저를 물었어요. 그의 엄마는 말레이시아계 여성 리친 로저였고 이후 엘리엇의 여동생 조지아 로저를 낳아요. 그렇게 아빠 피터의 자녀 계획이 완성될 즈음 피터는 본격적인 영화 감독 일을 위해서 가족과 함께 캘리포니아 LA로 이사를 결정합니다. 엘리엇은 미국에 정착한 후 보편적인 초등학생이 되어 몇몇 친구들을 사귀고 명랑하게 지냈어요. 하지만 엘리엇의 7번째 생일을 맞은 직후 아빠 엄마 사이가 갑자기 나빠졌어요. 엘리엇의 부모는 결국 이혼하고 별거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엘리엇과 여동생 조지아는 주중과 주말을 나눠서 양쪽 집안을 떠돌며 생활하게 돼요. 그런데 2달 뒤 난데없이 새엄마가 나타나요. 무슨 새엄마가 외계인도 아니고 어떻게 이혼하고 2달 만에 생겨났을까요? 놀랍게도 새엄마는 영화배우 수마야 아카번이고 그녀는 2010년 영화 그린존에서 맷 데이먼의 상대 역으로 출연하게 되죠. 아빠는 이혼을 대비해서 미리 새엄마를 준비했었나봐요. 하지만 엘리엇은 새엄마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새엄마와 자주 다투고 규율을 따르지 않는 반항기를 보여요. 결국 엘리엇은 말 안 듣는 금쪽이가 되었고 이 문제는 향후 몇 년 동안 지속됩니다. 그리고 원래 조용한 성격의 엘리엇은 이 무렵부터 INTP급의 자발적 소심쟁이가 되어 그의 소심한 성격에 가정 불안은 독이 되었고 그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는 주변 친구들이 점점 사라졌어요. 하지만 엘리엇은 견뎌보기로 합니다. 그는 몇몇 문제들을 제외하곤 비교적 부유한 삶을 살았으니까요. 어려서부터 해외여행도 여러 번 다녔고 갖고 싶은 것은 대부분 누리고 살았어요. 또한 병원 가면 의료비로 기둥 뽑히는 미국에서 일반 검진부터 정신검진까지 원하는 대로 받고 살아요. 게다가 친구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단지 손에 꼽을 만큼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13살이 될 무렵 그를 더 복잡하게 하는 일이 생겨버렸죠. 그것은 아빠와 새엄마가 아들 재즈를 가진 거예요. 즉 이복 동생이 생기면 집에서도 소외될 것 같았어요. 그는 개인 유튜브 계정인 엘리엇의 블로그를 통해서도 그의 어린 시절 외로움과 불평을 늘어놓기도 했었죠. 이때쯤부터 엘리엇은 우울함과 고독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는 거칠고 반항적인 외로운 늑대 같았죠. 그런데 이때부터 왕따를 당했어요. 또래들의 괴롭힘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죠. 심지어 테이프로 머리를 책상에 고정하기도 해요. 참다 못한 엘리엇은 결국 분노합니다. 그런 다음 전학 가기로 해요. 그런데 엘리엇의 전학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번 학교를 옮겨 다녀요. 그렇게 잦은 전학은 친구를 못 사귀는 악순환이 되고 서서히 엘리엇의 멘탈은 망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6살 때 심리치료를 시작해요. 치료 결과는 정신분열증과 조울증 진단을 받았고 항정신병약을 처방받았어요. 그런데 약을 안 먹겠대요. 상태가 이런데도 약까지 거부하며 이 약 물고 버티니 나이가 한창 때인 18세에도 삶은 점점 고립되기 시작해요. 그는 이대로라면 큰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친구라고는 온라인 친구들만 남았거든요.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대로라면 평생 솔로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건 진짜로 싫었어요. 그래서 엘리엇은 자신의 동정을 떼는 것을 인생 최대의 목표로 삼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말하기도 숭한 남부끄러운 목표를 부모님께 직접 밝히기도 했었대요. 그래서 엘리엇은 앞으로의 삶을 개선하고자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2가지를 시도하기로 결심해요. 그중 첫 번째로 운전면허를 따기로 합니다. 일단 운전을 해야 여자 앞에서 개간지가 날 것 같았죠. 이제 2번째 미션은 스타일을 바꾸는 겁니다. 그는 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업무 패션으로 패션 고자를 벗어나요. 그는 그렇게 필사적으로 변신했고 멋지게 차를 몰아 학교로 갔어요. 새로 뽑은 검정색 BMW는 그의 명품 선글라스와 깔맞춤을 잃었고 차창에 반쯤 걸친 팔에는 여유가 잔뜩 흘러넘쳤어요. 이제 학교의 여학생들을 다 꼬실 것 같았어요. 엘리엇은 그렇게 날라리가 될 생각에 들떴습니다. 그리고 이날부로 날라리가 됐어요. 집안에서 방구석 날라리로 말이죠. 변한 게 없습니다. 자기는 노력했는데 아무도 관심 주지 않았어요. 그는 귀소 본능으로 온라인 친구들에게 돌아갔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나 헤일로를 하고 놀아요. 하지만 얼마 안 가 현타가 왔어요. 18세가 넘도록 현실에서 친구를 못 사귄다는 게 화가 났어요. 하지만 더 화가 나는 건 여태 여자친구가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었죠. 그의 분노는 이번 일로 인해 타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과감하게
누군가에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커플이 손을 잡거나 키스하는 것을 보면 극대노하며 일기에 적는 찌질함을 보여요. 또한 스타벅스 주차장에서 키스하는 커플을 보고 뜨거운 아아를 그대로 던지고 빤스러냈어요. 그는 그렇게 자신의 찌질함으로 커플을 혐오하는 찐따였어요. 그 후 엘리엇은 19살이던 2011년 6월 4일 산타바바라 시티 칼리지에 입학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연안에 위치한 아일라 비스타로 이사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두 명의 낯선 룸메이트와 하숙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룸메들은 전부 10대 때 잭스를 해봤다고 합니다. 인생 최대 목표가 잭스인 엘리엇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박탈감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다 주먹다짐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엘리엇은 그들에 대한 질투와 박탈감 때문에 결국 함께 지낼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부모님은 그가 방학 동안 집에 있는 꼴을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고향인 모로코에 반강제로 여행을 끌고 가요. 그런데 엘리엇의 뇌세포는 이미 음란마구니로 가득 찼어요. 그는 부모님에게 자기를 왜 모로코로 끌고 가서 방학 동안 잭스할 기회를 잃게 했냐고 따지며 미쳐 날뛰기도 했답니다. 이후 그나마 몇 명 남은 친구와 파티에 갔을 때 자기보다 후진차를 모는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인기 많은 것을 보고 왜 이딴 똥차 타는 놈들이 BMW 타는 나보다 여자한테 인기가 많아 하면서 시비 걸러 갔는데 가는 김에 처맞고 그대로 병원에 입원하러 갔어요. 엘리엇은 병상에 누워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큰 깨달음을 얻어요. 그것은 복권에 당첨되면 원하는 모든 여자를 가질 수 있다는 망상이었죠. 얘가 아직 좀 덜 처맞은 것 같아요. 엘리엇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복권을 끊습니다. 그런 다음 시크릿 뉴의 자기 개발 서적을 읽고 간절히 바라면 우주에서 돕는다라고 믿으며 복권에 심취했죠. 그런데 하나도 당첨되지 않아요. 그는 결국 분노했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 일로 인해 더욱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들었어요. 또한 이 무렵 엘리엇의 마지막 친구 제임스마저 더 이상 엘리엇의 기행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손절합니다. 결국 엘리엇은 세상에 친구 하나 없는 외톨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허탈함에 혼자 청승맞게 와인 한 병을 깠어요. 그런데 그만 노트북에 와인을 쏟아요. 노트북은 다 망가졌고 할 수 없이 새로 사야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노트북을 사러 갔다가 우연히 지역 사격장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엘리엇에게는 전환점이 되고 말아요. 이날 사격장에서 몇 발의 총을 쐈을 때 그의 마음속에서 복수가 꿈틀대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복수에 대해 결심한 그는 이날의 생각을 그의 선언문에 적습니다. 나는 일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나는 사랑과 잭스가 있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원했다. 하지만 만약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다면 나에게 그것을 거부한 사회에 복수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엘리엇은 중2병스러운 복수를 꿈꿉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글록 권총을 구했고 다음 해에는 또 다른 무기를 연이어 구매했어요. 그런 다음 복수에 앞서 마지막으로 딱 한 번이라고 생각하고 여학생들과 교류를 시도하려고 파티에 참석해요. 하지만 여자들에게 무시당하고 술에 취해 시비 털다가 주변 남성들에게 처맞고 왼쪽 다리마저 분질러졌어요. 엘리엇은 이날의 사건을 그의 선언문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복수의 날을 위한 명분으로 삼아요. 그렇게 하여 복수는 두 단계로 계획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계획은 아버지가 출장 간 사이 집으로 가서 새엄마와 이복동생에게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집에 있는 가족용 SUV를 타고 룸메이트들을 찾아가 복수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계획은 여학생 클럽으로 쳐들어가서 금발머리에 섹시한 여자들에게만 복수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델리마트로 향한 뒤 가능한 많은 희생자를 덮칩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도 깔끔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까지가 계획이었죠. 그는 이 터무니없는 계획을 짜면서 자신을 신과 같은 존재로 여깁니다. 그러한 부분은 그의 선언문에도 분명히 기록되었어요. 나는 엘리언 로저다.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최고이며 뛰어난 신성한 존재. 인류는 혐오스럽고 부도덕하며 사악한 종족이다. 모든 것을 처벌하는 것이 내 목적이다. 나는 세상의 잘못된 모든 것을 정화할 것이다. 나는 세상을 순수하게 만들 것이다. 그 안에 잘못된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복수의 날에 나는 참으로 신이 될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칭했지만 정작 그의 계획조차도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버지 피터가 출장이 미루어져 집에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새엄마와 동생에 대한 복수와 SUV 차량을 가져가는 계획은 무산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의 BMW로만 계획을 이행해야 했어요. 그리고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마지막 유튜브 영상을 찍습니다. Well, this is my last video. It all has to come to this. Tomorrow is the day of retribution. I'm 22 years old, and I'm still a virgin. It has been very torturous. It's not fair. You girls have never been attracted to me. I don't know why you girls aren't attracted to me, but I will punish you all for it. Instead of me, the supreme gentleman, I will punish all of you for it. You will finally see that I am, in truth, the superior one, the true alpha male. I've waited a long time for this. I can't wait to give you exactly what you deserve. Utter annihilation. 2014년 5월 23일
엘리엇은 룸메이트였던 조지 첸과 정 위안홍을 찾아가 복수합니다. 그런데 이 집에 놀러온 왕 웨이한도 어이없게 함께 희생되었죠. 이후 엘리엇은 오후 9시 17분경 유튜브에 엘리언 로저의 복수라는 마지막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141페이지에 달하는 자서전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송해요. 이를 본 가족들은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여 즉시 경찰에 연락합니다. 그런 다음 그의 부모는 사건이 일어난 아슬라 비스타로 달렸지만 이미 엘리엇은 행동을 시작한 뒤였습니다. 그는 이때쯤엔 무장을 한 채 여학생 클럽 알파파이에 도착해 있었거든요. 하지만 뜻밖에도 기숙사에 문이 잠겨 있었고 그가 문 앞에서 문을 두드려봐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발길을 돌렸고 대신 근처의 또 다른 클럽 트라이 델타의 새 여학생을 표적으로 삼아요. 이들 중 베로니카 와이스와 캐서린 쿠퍼는 현장에서 희생되고 비앙카 더콩만 간신히 목숨을 건졌죠. 그 후 엘리엇은 차를 몰아 델리마트로 이동하던 중 크리스토퍼라는 학생을 희생시킵니다. 엘리엇은 계속해서 보행자들을 향해 분노를 날렸고 차량으로 덮치는 등 무자비한 행동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다급히 출동한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고 이때 왼쪽 엉덩이에 총상을 입어요. 그러나 여전히 더 많은 피해를 입히기 위해 미친듯이 도망쳤고 도망치는 와중에도 보행자들을 차량으로 덮쳤죠. 이후 엘리엇은 계획대로 무자비한 복수를 마쳤고 스스로 요단을 건너며 폭력은 끝납니다. 사건 이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촛불 추모식이 열렸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한 추도식이 이어졌죠. 또한 이 사건이 매스컴에 공개되자 미국 사회는 총기 규제에 대한 의견이 폭주했습니다. 더욱이 사건이 있기 전에 경찰은 엘리엇의 유튜브를 통해서 그의 과격한 발언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엘리엇을 조사하러 방문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그를 조사하여 총기를 압수하지 않은 점에 대중은 분노해요. 한편 엘리엇의 사건 동기가 공개되자 미국 사회에서 여성 혐오와 폭력에 대한 다양한 반응과 논의로 이어졌어요. 게다가 인셀이라고 불리는 자발적 독신주의자들은 엘리엇을 그들의 순교자로 숭배하며 극단적으로 추종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사회는 엘리엇으로 인해 들끓었고 그의 아버지 피터 로저는 인터뷰를 통해서 소견을 밝혀야 했어요. 그리고 피터는 말했죠. 엘리엇은 악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몰랐다고 해요. 다만 아들의 마음이 이미 질병에 의해 전명된 것 같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엘리엇은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고 잘생긴 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과 재혼을 겪으며 소심한 성격으로 변화되었죠. 그의 이러한 성격은 보호가 필요했지만 오히려 학교에서 또래들에게 학폭을 당하고 잦은 전학으로 인해서 외톨이가 되어갔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배경과 외모를 높이 평가할 만큼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강했어요. 그러한 성향은 대인관계를 더 어렵게 했고 특히 여성을 마치 성적 소유물로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을 만들었어요. 행여 그가 여성과 교제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연애는 불가했을 겁니다. 그의 동급생들이 전하는 증언에 의하면 엘리엇이 새 차와 새 옷으로 변신하고 나타난 뒤 누구와도 말을 나누거나 친구를 사귀려고 시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즉 엘리엇은 친구들이 알아서 다가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실제로 엘리엇의 고백에 의하면 그도 점심시간에 혼자 차 안에 앉아서 누군가 먼저 말을 걸어오길 기대했다고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엘리엇의 찌질한 역사는 이렇게 종료되었지만 지금도 그의 잘못된 사상은 극단적으로 성별을 갈라치는 바이러스가 되어 전 세계로 퍼진다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우사미의 기록일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